반갑습니다. 화학 1단원 9번째 시간입니다. 원자의 질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런 원자를 저울에 올려놓고 재기란 굉장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재었다고 해도 이 원자의 질량은 매우 작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본 탄소 원자의 질량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입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지 감이 안 오시겠지만 0.00 하면서 0이 20개가 넘는 개수에다가 199g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작은 질량인지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수소의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입니다. 탄소보다 더욱 작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질량을 나타내자니 굉장히 불편하죠. 이런 작은 숫자를 그리고 길게 나타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원자의 질량을 간단하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어떻게 나타내기로 하냐? 과학자들은 탄소의 질량을 12라고 그냥 정의해 버립니다. 자, 물론 이유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탄소의 질량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탄소의 질량을 12로 나타내고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수소의 질량을 나타내어 보면 몇 g이냐? 실제로는 탄소 원자 1개의 질량은 수소 원자 12개의 질량과 같습니다. 자, 탄소 원자는 몇이라 했습니까? 탄소 원자가 12라고 정의했으니까 수소 원자 12개도 12가 되어야 하니까 하나당 몇 개입니까? 그렇죠. 수소 원자 하나당은 1의 질량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는 탄소보다 12배 작은 1이라고 질량을 나타내기로 합니다. 자, 우리는 원자의 질량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낸 것을 바로 원자량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자, 원자량. 탄소의 원자량은 12입니다. 수소의 원자량은 1입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탄소 원자량을 기준으로 탄소 원자량 12를 기준으로 수소 원자량은 1, 산소 원자량은 16, 질소 원자량은 14 이런 식으로 원자량을 구해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자량을 정의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원자의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타내었으니까 이번엔 분자의 질량을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물분자입니다. 자, 이런 물분자의 질량은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역시 이런 물분자 1개도 굉장히 질량이 작기 때문에 이 물분자의 질량도 간단하게 나타내기로 합니다. 자, 어떻게 나타내냐?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으로 나타내기로 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분자량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실제로 물분자의 분자량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물분자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수소와 산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수소 하나의 원자량은 몇입니까? 1이죠. 하지만 수소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2개 있기 때문에 총 원자량은 곱하기 2를 해서 2가 될 것입니다. 산소 1개의 원자량은 16입니다. 자, 그래서 수소 2개의 원자량인 2 더하기 바로 산소의 원자량 16을 하면 몇입니까? 18이 되죠. 그래서 물분자의 분자량은 18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그냥 그 분자에 있는 원자량들을 싹 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분자량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탄소의 원자량은 12, 산소의 원자량은 16인데 2개죠. 그래서 16 더하기 12 더하기 16 하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가 나옵니다. 자,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어떻게 됩니까? 암모니아에서 질소 1개의 원자량은 14, 수소의 원자량은 1이지만 3개가 있죠. 자, 14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면 분자량은 1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자량을 구해서 분자의 질량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학식량이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그냥 원자량과 분자량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원자량, 분자량 구분 안 하고 그냥 이물질의 화학식량은 이렇게 하면 이 2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왜 필요하냐 하면 원자도 아니고 분자도 아닌 이온 화합물의 질량을 표현할 때 화학식량은 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자, 염화나트륨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온 화합물인데 이 모든 이온들의 질량을 다 합치자니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온 화합물은 그냥 그 화학식에 나와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으로 정의를 해버립니다. 즉 염화나트륨은 NaCl이니까 나트륨의 원자량 더하기 염소의 원자량을 해버리는 것이죠. 나트륨의 원자량이 23 정도 되고 염소의 원자량이 35.5가 되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58.5 정도가 바로 염화나트륨 이온 화합물의 화학식 양이 되는 것입니다. 금방 말했듯이 화학식량은 원자량, 분자량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분자나 원자에도 화학식량이라는 말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몰과 질량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몰에 대해서 배웠죠. 잘 기억해 두시고 몰과 질량의 관계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탄소의 하나의 원자량은 계속 말했듯이 12입니다. 원자량의 기준이 되었던 원소이죠. 그러면 이런 탄소 원자량 12짜리를 1몰게 들고 오면 질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탄소 1몰은 한 이 정도 됩니다. 실제로 보면 한 움큼 정도의 탄소 양이 탄소 1몰인데 원자량이 12인 탄소 1몰을 가져오면 질량은 12g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실제로 12g입니다. 이것이 탄소 원자량이 12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소 원자량은 1입니다. 자, 수소 1몰, 기체이기 때문에 수소 1몰을 이렇게 풍선에 담아왔을 때 안에 있는 수소의 질량은 몇일까요? 원자량이 1인 수소 1몰은 바로 1g입니다. 눈치를 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질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 뒤에 g만 붙이면 똑같습니다. 즉 탄소 원자량이 10인데 뒤에 g만 붙이면 바로 탄소 1몰의 질량이 되는 것이고 수소 원자량이 1인데 수소 1몰의 질량은 1 뒤에 g만 붙인 1g이 되는 것이죠. 다른 원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원자량 뒤에 또는 분자량 뒤에 g만 붙이면 1몰의 질량이 됩니다.